엄마, 우리 오늘부터 제주도 간다고 어제 말했잖아요. 회사 포상 여행이라고. 어머님 3박 4일 갈 거예요. 혜진이 챙겨주시고 무리하지는 마세요. 응, 그래. 여행 잘 다녀와라. 혜진이는 걱정 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엄마, 집 청소하실 때 허리 조심하세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떠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혜진아, 아침 먹어야지. 학교 늦겠다. 네, 할머니. 금방 나갈게요. 할머니, 또 허리 아프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가 하는 게 더 빨라. 하지만 혜진은 할머니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정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가족이었죠.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빠랑 엄마는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고. 할머니, 제가 일찍 들어와서 저녁은 제가 할게요. 고맙구나, 혜진아. 너마저 없으면 할머니는 어쩌지? 그리고 집에는 정희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2층까지 진공 청소기를 들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빨래 바구니가 왜 이렇게 무겁지? 아이고, 아이고.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어 정희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일어날 수 없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혜진이 오면 걱정할 텐데. 여보세요? 택시 좀. 아니 119로 부탁합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님, 디스크가 많이 진행되셨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단계입니다. 수술이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하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가족들이 여행 중이라서요. 혼자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려고요? 연락해 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려고 하는데. 윤호야,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아, 또 허리세요? 파스 붙이시고 푹 쉬세요. 우리 내일 모레 들어가잖아요. 정희 할머니는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결국 수술을 미루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 진통제만 먹으며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희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잠가두고 보지 않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도 더 된 편지들과 바래진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정희야, 서울에 집 한 채를 내 이름으로 샀어. 언젠가 우리가 같이 살 집이야. 혜준이가 1975년 울진 바닷가. 25살의 정희와 28살의 목수 혜준. 혜준 오빠, 정말 서울에 집을 사주실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이 서울에 집을? 그럼 내가 목수일로 번 돈 다 모은 거야. 내 이름으로 사줄게. 우리 결혼하면 서울에서 살자. 정말이에요? 꿈 같아요. 그럼 너랑 나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해 가을 혜준은 바다에서 태풍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혜준 오빠, 오빠, 정희야, 그만해라. 사흘째야. 이제 포기해야지. 안 돼요. 오빠가 죽을 리 없어요. 그래도 오빠가 사준 집에서 50년을 살았구나. 윤호를 키우고 며느리를 맡고.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었잖아.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희 할머님 댁 맞나요? 네. 누구시죠? 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 집 매매 의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매매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울진 쪽에서 이 집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셔서요. 특별히 이 집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희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울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분이 이 집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50년 전쯤 누군가에게 선물로 사준 집이라고. 그분 이름이 혹시 이혜준이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그럴 수가. 혜준이는 죽었는데 살아계십니다. 울진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이 집을 계속 찾고 계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5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할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할머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혜준이가 살아있다고? 그럼 지난 50년은 뭐였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혜준의 마지막 편지. 정희야, 집 계약서를 내 이름으로 해놨어. 만약 내가 못 돌아가도 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널 사랑해. 마이너스 혜준. 바보야. 나 혼자 어떻게 행복하라고.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오늘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혜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만약에 할머니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어디 가실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하는 말이야.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할머니는 이 집에서 행복하세요? 정말로? 혜진아,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어디 계시든 할머니가 웃으실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윤호 부부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살았던 집인데 가져갈 게 이것뿐이네. 혜준의 편지들, 젊은 시절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사장님, 집 매각 건 진행해 주세요.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사 견적 좀 내주세요. 울진으로. 네, 울진 바닷가로요. 그렇게 정희 할머니는 혼자서 50년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윤호야, 미정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혜진아, 우리 착한 손녀야. 할머니를 이해해다오. 할머니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할머님, 이걸로 짐이 다예요? 네, 이게 전부예요. 50년을 사셨다는데 참 소박하시네요. 중요한 건 많지 않더라고요. 정희 할머니는 고속버스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건 30년 만이었죠. 혜준아, 나 정말 가고 있어. 이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버스는 산길을 지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점점 공기가 달라지고 바다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울진 버스터미널입니다. 할머님, 누가 마중 나왔나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언덕.
언덕 위 목조주택으로 부탁해요. 아, 그 집 아시는구나. 목수해준 씨 집 말이죠? 아세요? 여기 토박이에요. 그분이 몇십 년 전부터 혼자 그 집 짓고 계셨거든요. 누굴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울진 바닷가 언덕.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말로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지어진 목조주택.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여기가 혜준이가 지은 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74세 할머니의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하지만 누구보다 용감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살아온 한 여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되찾아가는 그 늦었지만 아름다운 해방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폭풍이 와야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김정희 할머니에게도 그런 폭풍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폭풍 언덕 위의 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진 바닷가 언덕 위. 회색빛 구름이 하늘 가득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검푸르게 일렁이며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곳에 74세 김정희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바람에 흩날리는 흰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넘기며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50년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옆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의 모습이 담긴. 혜준아, 너무 늦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으니까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2층 주택에서 시작된 이야기 말이죠. 새벽 5시 30분. 서울 은평구의 낡은 2층 주택. 정희 할머니의 하루는 지난 50년간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또 아프네. 먼저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47세 아들 윤호와 45세 며느리 미정, 그리고 30세 손녀 혜진을 위한 아침 준비였죠. 윤호야, 미정아. 아침 먹어야지. 엄마, 좀 더 자면 안 돼요? 어제 야근했다고요. 어머님, 저희는 간단히 먹을게요. 오늘 바쁘거든요. 정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정이야? 정이냐? 혜준 오빠? 정말 오빠예요? 두 사람은 5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서로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죠. 정말 너구나. 늙긴 했지만 눈은 그대로네. 오빠도 많이 늙으셨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그날 태풍 때 바다에 빠진 건 맞아. 그런데 다른 어촌에 떠밀려 갔어. 의식을 잃고 있다가 3개월 만에 깨어났지. 3개월이나 깨어나니까 기억을 잃어버렸어. 2년이 지나서야 너와의 추억들이 돌아왔지.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50년을 혼자 찾아갔어. 서울까지 찾아갔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했다더라. 아들도 있고 행복하게 산다더라. 누가 그런 말을. 마을 사람들이. 정희는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다고. 나 같은 죽은 사람은 잊었다고. 오빠,
저는 한 번도 오빠를 잊은 적 없어요. 결혼도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다 끝났어. 너 왔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와서 50년을 기다렸는데 늦은 게 어디 있어? 제주도에서 돌아온 윤호와 미정이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짐도 없고, 이게 뭐예요? 편지가 있네요. 집을 팔았다고? 미친. 우리도 모르게. 어머님이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재산인데. 엄마, 엄마 전화 받으세요. 윤호야.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을 왜 마음대로 파셨어요? 울진에 있어. 여기로 와. 울진이 어디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당신 어머니가 치매에라도 걸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속받을 재산을. 일단 울진부터 가보자. 엄마를 데려와야겠어. 그날 저녁 윤호와 미정의 차가 언덕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와요. 어머님, 우리예요. 누구십니까? 저희는 정희 어머니의 가족인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윤호야, 미정아. 왔구나.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집은 왜 파시고 여기는 또 어디고?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어. 엄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자기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이혜준입니다. 정희와는 5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요. 50년 전이라고요? 어머님, 이분이 누구세요? 혜준이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윤호야,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사랑도 했고 꿈도 있었지. 혜준이와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아버지와 제가 서울에 집을 사준 겁니다. 정희 이름으로 50년 전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어머, 김 사장님? 여기 왜? 사실 저는 혜준 형님의 옛 친구입니다. 형님께서 부탁하셔서 정희 할머님을 여기로 모셔오는 일을 도왔던 거죠. 그럼 집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법적으로는 혜준 형님이 산 집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게 뭐가 있다고? 50년간 내가 번 돈으로 너희 키우고 너희 학교 보내고 엄마,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너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꿈도 내 사랑도 다 포기했어. 이제 됐어, 정희야. 윤호야, 미정아.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엄마처럼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이제라도 알면 다행이지. 아들, 내 어머니는 50년을 너희를 위해 희생하셨어.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실 차례야. 그래도 우리한테 말은 하셔야. 말했다면 허락했겠니? 아니요. 반대했을 거예요.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윤호와 미정은 언덕 아래 펜션에서 정희와 혜주는 언덕 위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우리 정말 잘못했나 봐. 그래도 어머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 맞아.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나? 그게 무슨. 생각해봐. 어머니가 아플 때도 우리는 여행 갔고
병원에도 혼자 가시게 했고, 우리는 어머니를 가정부로만 생각했던 거야. 혜준 오빠, 내가 너무 잔인했을까요? 윤호한테.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아들도 이제 철들 나이잖아. 50년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났잖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오빠, 나 이제 뭐라고 살까요?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는데. 하고 싶었던 거 하면 돼.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우리 바다도 보면서 그림 어릴 때 그리고 싶었는데 그럼 내일부터 그려. 늦은 건 없어.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엄마, 저희예요. 윤호야, 들어와.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철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잖아.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실 거예요? 응.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종종 놀러와. 바다도 보고. 아저씨, 아니 삼촌,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럼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놓치겠어? 할머니, 혜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혜진이.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정말 좋으세요.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울진 바닷가. 정희 할머니는 이젤 앞에 앉아 바다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늘었네. 74살에 시작했는데 늦지 않았나 봐요. 우리한테 늦은 건 없어. 누가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 혜진이 윤호, 미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곤 했죠. 엄마 건강하세요? 그럼 여기 와서 더 건강해졌어.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저녁 모두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데 50년이 늦긴 했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시간이에요. 바람에 휘날리는 하얀 커튼 사이로 젊은 시절의 정희와 혜준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